한전 KPS 사원증을 목에 건.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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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도 모자라다 생각을 해서 하나를 더 취득하여서 쌍기사와 각종 딸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다 딴 상태로 이제 인성 면접에서 울지만 않으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 KPS 아나운서 나율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한 끝에 마침내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거머쥐고 한전 KPS 사원증을 목에 건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분이 들려주는 실제 준비 과정 이야기 솔직하고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KPS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이윤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KPS 2022년 하반기 G4 사무 신입사원 서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 하반기 G4 전기직렬로 입사한 최몽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취업 준비생에서 한전 KPS 신입사원이 되기까지의 그 긴 시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각자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됐고 그 서류에 지원하기 위해 채워온 자격증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2년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공기업 기본 이제 자격증인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검정 시험, 토익은 875점으로 준비를 했고, 기사가 이제 기술직은 두 개가 없으면 고스펙화가 됐기 때문에 필기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도 모자라다 생각을 해서 하나를 더 취득하여서 이제 저는 일반 기계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세 개 취득하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우리 전기직렬의 봉규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졸업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각종 시험들이랑 이런 게 다 밀려서 취업 시험을 다 못 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자격증이라도 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기기사 하나, 영어 점수, 그리고 컴활 딱 요거만 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시험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상반기 채용이랑 하반기 채용이 있는 틈틈이 약 한 달 정도 잡고 자격증을 한 번에 왕창 다 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말하기 시험도 따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좀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력기업에서 공기업 인턴을 하면서 또 인턴을 하는 와중에 전기공사 기사까지 취득을 해서 쌍기사와 이제 각종 딸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다 딴 상태로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다정 씨 같은 경우는 사무예요. 사무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준비해 왔나요? 저도 앞선 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적부인 기업보다는 서류 전형 20배수인 기업을 뚫기 위해서 토익 900점, 오픽 IH, 컴활 1급, 한국사 1급, 한국어 능력 시험 3+를 취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회계 자격증을 5개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한전 KPS 체험형 인턴에 3개월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인턴을 하고 직접 발전 설비들을 눈으로 보면서 에너지 공기업에 입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다 있으신데 그럼 이 인턴 경험이 어때요? 이 최종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턴 경험이 사실 없어도 입사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미식도 그쵸. 없이 들어오고. 근데 만약에 인턴 경험을 딱 한 번 정도만 해보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면접이나 아니면 자소서에 말할 거리가 생겼다는 자신감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있으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정 씨는 어때요? 인턴 경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의 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했는데요. 한전 KPS와 또 다른 공단에서 인턴을 했는데 기업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곳에서 업무를 하면 더 적합할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서류 1차 합격을 한 후 2차 전형이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필기 시험입니다. 전공 시험과 NCS 시험을 다 치르셨는데요.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NCS와 전공 필기를 이렇게 나눠서 치는데요. 이제 NCS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감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일정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전부 다 전공 필기에 투자해서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계직인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회독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피셋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은 시간에 투자해서 고득점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해서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정 씨 같은 경우는 공부 루틴이 어땠어요? 실제 시험 시간과 똑같은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NCS 스터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봉투 모의고사 1회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외 나머지 시간에는 최대한 전공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과는 다르게 회계 분야에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총 3가지 과목이 나오는 만큼 회계 과목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 봉규 씨는 어떻게 또 준비하셨나요? 저는 우선 중요도로 따진다면 NCS와 전공이 있으면 전 전공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가 나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다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을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사 필기 과목을 여러 번 돌려서 풀면서 정답을 거의 외우듯이 풀게 되면은 조금 더 풀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시간만큼 NCS를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 N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족한 영역과 잘하는 영역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스톱워치에 구간 기록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구간 기록을 해서 내가 언어 영역은 빠르게 풀면 1분 안에 풀 수 있고 자원 관리 영역은 푸는데 2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 저는 자원 관리 영역을 좀 더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지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마지막 최종 관문인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 준비는 각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다정 씨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에너지 공기업을 목표로 했던 만큼 총 3번의 에너지 공기업의 면접을 보았는데요. 특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면접을 보는 블라인드 면접인 만큼 10가지 경험을 정리해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경험 정리를 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답변에 2갈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하셨을 것 같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요. 봉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선 저희는 G4 직군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면접 팁들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일단 면접 기술들을 조금 많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인성 면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구조화를 잘 시켜놓느냐에 따라서 제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한 가지 경험으로 여러 개를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이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때 했는지 근거라던가 혹은 했을 때 결과가 어땠다던가 이런 걸 좀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많이 기록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윤재 씨는 어떠셨어요? 앞에 말씀하셨던 게 다 준비하는데 정석이거든요. 저도 경험 정리했고 그 경험 정리를 하면서 어필해야 될 역량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기출 그 질문들을 유튜브 보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필기해서 하루에 몇 개씩 이제 그 거울 앞에 두고 이렇게 앉아서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 딱 끝나고 나왔을 때 됐다 싶었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토론 면접을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론 면접을 먼저 보고 인성 면접을 봤는데, 인성 면접에서 울지만 않으면 웃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토론을 준비하면서 회사의 홈페이지 가면 그 브로셔가 있어요. 웹진 그게 있는데 그거를 1년치를 다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는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슈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스들을 많이 얻어가고, 그거를 토론 면접 때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서 토론 면접을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자신감 넘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꿈의 직장인 한전 KPS에 이 세 분이 당당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이 세 분들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미래 후배님들,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각자 한마디씩 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제 공기업에 가겠다는 다짐을 하셨다면 정말 끝까지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한전 KPS에서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한정 KPS 안에서 꼭 동료로 마주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만나요! 우!